27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시자료 제시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월 6일자 통화 내역이에요. 피고인 보시면 2025년 2월 6일경 윤상현 당시 여당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경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그 접견 내용에 의하면 홍장원에 대한 각종 거짓 의혹을 공유하더라고요. 그 해당 접견에 또 다른 접견인인 김민전 의원은 주요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윤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피고인 2025년 2월 6일경 윤상현 의원과 통화 시 홍장원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했던 거 아닌가요? 어떤 윤상현 의원이 홍장원 차장이 이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뭐 예를 들면 회계 부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홍장원 차장이 우크라이나 출장을 갈 때 무슨 안 데리고 와야 신부들 데려간 거 아니냐는, 뭐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떠돌고 있었던 얘기들, 본인이 들은 얘기들이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일체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듣느라고 주로 듣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뭐 하나라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전화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영원 의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음부터 진술을 했는데, 유영원 의원은 조선일보에 국방 담당하던 기자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지금도 억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군 포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 구출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뜻과 국정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제 기억에는 도합 뭐 서너 차례는 전화를 했을 겁니다. 성일정 의원도 윤상현 의원과 비슷하게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제가 안보실장 할 때부터 전화해서 자꾸 확인하고 뭘 자꾸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2월 6일이면은 이미 홍장원 차장이 헌재 증언한 다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13일 날인가 증언하러 나가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맞든 틀리든 저를 출처로 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항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4-81번 3449쪽 이하 2025년 2월 7일자 접견 녹취서 윤 대통령, 김민전, 윤상현 의원, 강희구 실장 12쪽과 13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 2025년 2월 7일 접견 녹취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홍장원이가 지금 재혼했는데요. 정의용 저 조카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어떻게 저런 애를 뽑았나 몰라 라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얘가요 홍장원이가 이 해외 대북 공작금 한 100억 가지고 지 친구 명의로 홍콩에서 집 2채를 샀다 라는 의혹을 공유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그런 그 홍장원 같은 그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물어봤던 거로 기억하고, 저는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출처로 해가지고 뭐 나간 게 없고요. 29항입니다. 아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 됐습니다. 예. 29번. 예. 예, 29항입니다. 증거순번 3-273번 6203.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정의용 누구랑 뭐 재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찌라시 같은데 도는 얘기를 가지고들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29항입니다. 증거순번 3-273번 6203쪽 이하 박모 감찰실장 진술조서 23쪽 24쪽 제시합니다. 피고인께서는 지금 찌라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국정원 당시 감찰실이 한 업무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정원 감찰실장 진술을 보겠습니다. 국정원 감찰실장 진술에 의하면 2025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감찰실이 수집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수집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피고인이 찌라시라도 다 수집을 해봐라 라고 진술을 말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경 정확히 이제 홍장원의 재혼 의혹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심지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윤상현 의원에게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근거를 제공해줬던 거 아닌가요? 그 조금 저의 방어를 위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비밀 사항이라서 참 곤란한데요. 예, 아니 그러시면 말씀하기가 그러시면 나중에 써서 내시면 저희가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찰실장한테 홍장원 차장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감찰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게 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제 예. 진술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관해서는 나오는 공표되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참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이제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나가신 공작관 TV를 하시는 분이 발표하시는 것 때문에 보도하시는 것 때문에 또 정말 찌라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정말 감찰실장한테 홍장원 차장에 대한 찌라시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옮길 얘기도 아닙니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절대 그 얘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찌라시니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정원이 무슨 정보 파악을 한 게 아니고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30항입니다. 증거순번 4-81번 3449쪽 이하 2025년 2월 7일자 적현 녹취서 13쪽, 14쪽, 17쪽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는 기왕에 돌아다니던 찌라시를 뭐 감찰실의 지시를 뭐 알아보라는 정도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감찰실장 그리고 감찰실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안 하겠다, 그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다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집을 했던 게 맞아요? 감찰실장은 제가 진술조서를 보니까 제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찰실의 다른 어느 누구도 제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고 감찰실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니까요. 감찰실장이 제 지시라고 공유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던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진술조서는 또 없어요. 감찰 과장인데 그래서 저로서는 참 그게 뭐 주장이 다른 건데 하여튼 저는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저 질문이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지시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 조서 마지막에 제가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홍장원 차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바가 없습니다 하는 점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하고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그 감찰실장으로부터 찌라시 있는 내용 등을 보고받기 전에 홍장원에 대한 그 찌라시 내용 등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찌라시를 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죠. 사실 그 찌라시라는 것도 저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찌라시인지. 근데 감찰실장 찾아서 보고를 했는데 피고인께서는 그 감찰실 가져온 그 내용들을 보고서 찌라시 있는 내용이라고 찌라시라고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하지 않다는 겁니까? 감찰실장이 이제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 보고받았다 싶은 게 한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전혀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메이저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뭐 대중에 알려진 얘기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피고인도 몰랐던 그 찌라시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마침 공교롭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윤상현 의원이 그 찌라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재판장님 지금 예. 마치 대화를 윤석열 윤상현 씨한테 다 전달을 해서 접견에 그런 윤석열과 윤상현 씨의 대화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 근데 지금 아마 윤상현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이니까요.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좀 좀 제가 답을 줄여서 하시죠. 네, 제가 만일에 뭐 윤상현이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윤상현이 저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맞구나. 국정원장이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 당장 뭐 어디 큰 메이저 언론사에다가
보도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근데 그럴 수 없죠. 근데 저 그렇게- 찌라시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지금 찌라시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알리면서 이거를 메이저 언론에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찌라시 아니. 수준인데 대신에 이거를 알리게 되면 사실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시겠죠. 검사님, 제 입에서 나가면, 만일 제 입에서 저 얘기가 나가면 그걸 듣는 사람, 듣는 윤상현 의원은 아, 이 얘기는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걸 겁니다. 보고받은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찌라시 수준이라고. 그 정도 하시죠. 뭐 하여튼 어차피 약간 다른 말씀이니까. 제- 제가 정말 결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 그런 얘기 그 하지 정도만 않았습니다.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니까. 예, 30항입니다. 감사방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접견 녹취서 제시하던 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견 녹취와 피고인의 통화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월 7일자 접견 녹취서에 보면요, 김민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홍장원이 자기 왼손으로 흘려 써서 이걸 오른손 이러면서 왼손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그 헌재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리라고 그러지 라고 말하고, 김민전 의원이 뭐 특별히 수긍하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이 한 번 더 말합니다. 헌재 홈페이지에 좀 올리라고. 그 다음에 17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에 대해서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역겹더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공작이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피고인이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근거를 만들어 주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나 여당 측 의원들이 이와 같이 홍장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려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전 의원하고는 뭐 단 한 번 저는 악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윤상현 의원은 말씀하신 전화는 했으니까 제가 했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얘기 전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기 지금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했을 법한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